최근에 읽은 책 하나 리뷰하겠습니다. 바로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뇌과학이 밝힌 인간 자아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저자는 아닐 아난타스와미이고요. 더 퀘스트 출판사입니다. 예전에 신경학자, 심리학자 등 저술한 책들을 읽으면서 아직 현대의학 또는 과학이 밝혀내진 못한 인간의 두뇌 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다양한 책들이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책들 중 하나는 바로 올리버 섹스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예요. 최근에 발매된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란 책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줄 만한 책이라서 읽게 되었습니다. 뇌과학이 밝힌 혹은 연구하고 아직 밝혀나가고 있는 인간 자아의 모습을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엮은 책입니다. 전문 의학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제1장은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남자, 자아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장, 나의 이야기를 모두 잃어버렸을 때,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은요, 한쪽 다리를 자르고 싶은 남자, 머릿속 나의 신체 지도가 망가진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4장,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해줘. 조현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장, 영원히 꿈속을 헤매는 사람들, 자아와 일상 그리고 정서에 관한 연구예요. 6장, 자아의 걸음마가 멈췄을 때, 자폐증과 자아 발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장은요, 침대에서 자기 몸을 주운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유체 이탈, 도플갱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8장은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바로 황홀경, 간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자기가 죽었다고 말한 남자가 있습니다.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내 생각엔 내가 죽었고 지금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 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공이에요. 이건 전염되고 있어요. 식구들에게 전염되면 그 모든 고통의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정신의학의 미스터리입니다. 아주 심한 광기의 상태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현실 세계와 관련된 뭔가가 있지요. 저자는 먼저 자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뇌과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시작은 종교와 철학이에요. 책의 부제가 말하고 있듯이 철학이 묻고 과학이 답하는 일련의 과정을 적었습니다. 과학적이라고 하기에는 철학적인 질문들이 대부분이어서 종교적인 성찰도 곳곳에 숨어 있어요. 1장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아직 물리적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미 문장의 시작에서부터 나라는 존재감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 나는 바로 나이죠. 이러한 증상이나 혹은 심리 상태를 보이는 사람들은 코타르 증후군 환자라고 구분되는데 증후군답게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즉 치료법도 아직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자아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 신체에 속한 개념이 아님을 반증하는 거죠. 심장은 뛰지만 내 신호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신경학적 토대가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코타르 증후군 환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한쪽 다리를 자르고 싶은 남자.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절단된 사람의 사진뿐 아니라 더 심하게는 길거리에서 절단된 사람을 봐도 감정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냥 미치겠더라고요. 한번 보면 며칠 동안 어떻게 하면 내 다리를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또는 생애 초기 발달 단계에서 뇌의 이 부분이 잘못 발달되었습니다. 팔이나 다리가 뇌에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자신이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이 조화되지 않는 갈등 상태를 경험합니다. 멀쩡한 신체를 절단한다, 자른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혐오감을 일으키죠. 다치거나 썩어가는 신체를 자르는 것을 결정하는 것조차 버거운 일인데
아무런 문제 없는 건강한 신체의 일부분을 자르고 싶어 안달이라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서 진짜로 스스로 사지 절단을 시도하는 걸까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책에는 놀랍게도 인간이 자신의 몸을 소유한다는 느낌이 잘 변한다는 연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손과 진짜 손 옆에 고무로 만든 손을 놓고 두 개의 손 사이에 칸막이를 두었다고 합니다. 피실험자들은 고무손만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연구자들은 진짜 손과 고무손을 동시에 쓰다듬었는데 피실험자들은 진짜 손이 아닌 가짜 손에서만 쓰다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해요. 두 손을 쓰다듬을 때는 두 손을 동시에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신체인지 상태는 아주 연약한 것이었더라고요. 다리를 절단하고 싶어하는 남자는 실제로 수술을 통해서 결국 다리를 제거했고요.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자아의 걸음마가 멈췄을 때 자폐증이 자아 발달에 관해 말해주는 것. 책의 한 부분입니다. 자폐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모난 못과 같다. 둥그런 구멍에 네모난 못을 넣고 망치로 박는 일은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못이 망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폴 콜린스, 틀렸다고도 할 수 없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다. 그들은 나를 볼 수 없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세상은 나에 대해 자폐적이다. 앤 네스베의 땅속의 벽장.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마음을 읽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그 타인들도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기 힘들죠.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문제고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문제인 거예요. 자폐증을 질병이라고 보기보다는 또 다른 인격체로 봐야 하는 주장은 옳은 걸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자폐와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학자들의 다른 질문과 맞닥뜨리게 돼요. 사회적 관계 맺기에서 겪는 어려움은 아이들의 자아 발달과 연결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되는가? 왜냐하면 인지심리학은 자아를 물리적 환경에 따른 생태적 자아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상호적 자아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서의 제6장 자폐증에 대한 이야기는요. 자아와 마음에 관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 결과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특정한 가설이나 연구 결과를 옹호하지 않고 서로 상반되는 이론 등을 제시하면서 철저하게 뇌신경, 뇌과학의 관점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있어요. 자칫 딱딱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독자로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강제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전문적인 내용과 흥미로운, 예사롭지 않은 실제 사례들이 가득합니다. 약간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뇌과학이나 신경계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